7연패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등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저스가 전날 그렇게 어렵게 승리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본문 기준 애리조나의 2대4 패배, 3연속 시리즈 루징, 그리고 8월 성적은 1승 7패, 승률로 계산하면 .125입니다. 이번 패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날 다저스가 어떤 방식으로 7연패를 끊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완전하지 않은 컨디션에서 무실점으로 버텼습니다. 타선은 오랫동안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9회에는 어렵게 잡은 리드를 또 잃었습니다. 그래도 연장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완벽한 정타가 아닌 타구에도 전력 질주의 결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팀이 겨우겨우 한 경기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경기 다음 날이라면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선발 투수가 경기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저스틴 로블레스키였습니다. 첫 회부터 케텔 마르테에게 홈런을 허용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연패를 막 끝낸 팀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시작입니다. 전날에는 야마모토가 계속 0을 만들면서 타선이 살아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선이 첫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다시 추격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2회에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투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번트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블레스키 자신의 악송구까지 나왔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추가 실점, 선발 투수가 공으로 맞는 것과 자신의 수비 실수까지 겹쳐 점수를 내주는 것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점수를 줬다. 내가 다시 막아야 한다. 이 생각이 커지면 더 강하게 던지려고 합니다. 제구가 흔들립니다. 스트라이크를 잡으려는 공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그리고 다시 맞습니다. 좋지 않은 선발 투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로블레스키는 4회를 마치지 못한 채 내려갔습니다. 본문 기준 4실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4실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전날 다저스는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불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날 선발 투수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긴 이닝입니다. 완벽하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6이닝 3실점 정도만 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불펜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4회 전에 선발이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펜이 다시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한 경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불펜 투수 한 명이 오늘 25개를 던지면 내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투가 쌓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위가 떨어집니다. 결국 한 선발의 조기 강판이 이틀, 사흘 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평균 자책점만이 아닙니다. 이닝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펜이 불안한 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날 야마모토의 투구와 비교가 됩니다. 야마모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기준 평소보다 볼넷이 많았습니다. 주자도 계속 내보냈습니다. 투구수도 많았습니다. 컨디션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안 좋은 날에도 경기 자체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번 로블레스키는 초반 실점 이후 경기를 정상적인 형태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선발과 흔들리는 선발의 차이는 최고 구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점한 다음 공, 실책한 다음 타자, 위기에서의 선택,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번 패배를 로블레스키 한 명에게 모두 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4점을 받았지만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실점은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점수가 아닙니다. 특히 다저스처럼 스타 타자들이 몰려있는 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또 답답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파에스가 한 차례 득점에 관여했고 6회에는 카일 터커의 적시타로 2점 차까지 추격했다고 설명합니다. 2대4. 아직 충분히 경기 안에 있었습니다. 홈런 하나면 한 점 차, 주자 한 명을 두고 장타 하나면 동점. 야구에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현재 다저스 타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명이 출루합니다. 다음 타자가 연결하지 못합니다. 한번 적시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 타석에서 흐름이 끊깁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공격을 연결해야 하는데 계속 점 하나씩만 찍힙니다. 타선은 이름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1번이 출루하고 2번이 진루시키고 3번이 해결하고 4번이 다시 주자를 만들고 하위 타선이 상위 타선으로 기회를 연결할 때 강해집니다. 지금 다저스는 개별 타자의 이름은 강력하지만
공격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타니 역시 이날은 막혔습니다. 본문 기준 4타수 무안타 2삼진. ABS 판정에 챌린지를 신청한 장면도 있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전날 연장전에서 결승점을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하루 전 영웅이 다음 날도 반드시 영웅이 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타니도 실패합니다. 삼진을 당합니다. 4타수 무안타 경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팀은 오타니가 못 치는 날에도 이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저스가 반등하려면 오타니가 언제 다시 터질까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타니가 영안타인 날, 프리먼이 장타를 못 치는 날, 배츠가 침묵하는 날, 그런 경기에서도 3점, 4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팀입니다. 현재는 반대입니다. 한두 명의 중심 타자가 터지지 않으면 공격 전체가 함께 잠드는 날이 많아 보입니다. 원문에서는 최근 무키 베츠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타격 부진도 문제로 제시합니다. 프레디 프리먼의 몸 상태, 토미 에드먼의 침체도 함께 언급합니다. 개별 선수들의 정확한 최근 수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만 봐도 중심 타선의 생산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특히 타선 전체가 좋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모두가 홈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패하거나 득점이 줄어들면 타자들은 조급해집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윙이 커집니다. 외곽 변화구를 당겨치려고 합니다. 땅볼이 늘어납니다. 삼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대 투수는 훨씬 편해집니다. 밖으로 던지면 됩니다. 타자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반대가 필요합니다. 단타 하나, 볼넷 하나, 진루타 하나, 상대 투수에게 7구 8구를 던지게 만드는 타석 하나. 그런 플레이가 타선을 깨웁니다. 다저스가 지금 필요한 건 모든 타자가 장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출루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명이 19승부를 합니다. 다음 타자가 볼넷을 얻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반대 방향으로 안타를 칩니다. 이렇게 공격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상대 투수도 흔들립니다. 원본에서는 상대팀의 희생 번트와 경기 운영을 예로 들면서 로버츠 감독의 작전 부족을 비판합니다. 이 부분도 결과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희생 번트가 언제나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강한 타자에게 번트를 지시한다고 득점 확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타선이 오랫동안 침체돼 있다면 벤치가 다른 자극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히트앤드런, 도루, 주루 압박, 타순 조정, 상대 투수의 투구 리듬을 흔드는 작전. 중요한 건 무조건 번트를 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격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계속 같은 방법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팀은 자신의 야구를 고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홈런으로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 선발 투수의 1대0 완봉에 가까운 경기로 이기는 날도 있습니다. 볼넷 3개와 희생 플라이로 이기는 날도 있습니다. 상대 실책을 주루로 압박해 이기는 날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승리 방식이 지금 다저스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월 1승 7패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률 .125. 시즌 전체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한 달 흐름으로는 심각한 부진입니다. 물론 8경기는 긴 시즌 전체를 판단하기에 작은 표본입니다. 야구에서는 좋은 팀도 1승 7패 구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패배의 형태입니다. 선발이 무너지면 타선이 살려주지 못합니다. 선발이 잘 던지면 불펜이 흔들립니다. 타선이 어렵게 리드를 만들면 9회에 잃습니다. 한번 연패를 끊어도 다음날 다시 선발이 조기 강판됩니다. 문제가 매일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팀 전체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야마모토가 모든 것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오타니가 연장에서 한 번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 경기 야마모토와 오타니 두 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야마모토도 언젠가는 5실점합니다. 오타니도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합니다. 그때 다른 선수가 경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연승과 단발성 승리를 구분합니다. 연패를 끊는 것과 반등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패 탈출은 한 경기만 이기면 됩니다. 반등은 그 다음 경기까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경기를 경쟁력 있게 해야 합니다. 좋은 경기 내용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저스는 첫 번째 단계에는 성공했습니다. 7연패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승리가 의미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야마모토의 투구가 어떤 형태의 야구를 해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도 버팁니다. 큰 이닝을 주지 않습니다. 타선이 살아날 시간을 벌어줍니다. 오타니 역시 완벽한 홈런이 아니라 전력 질주로 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화려함보다 필요한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 방식을 이어가야 합니다. 로블레스키에게도 이번 한 경기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투수는 흔들립니다. 상대도 계속 분석합니다. 전반기에 통했던 공이 후반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입니다. 최근 피홈런이 늘었다면 왜 늘었는지 봐야 합니다. 패스트볼 로케이션이 높아졌는지, 변화구가 스트라이크와 볼의 경계가 아니라 한가운데로 몰리는지, 카운트가 불리해진 뒤 특정 구종이 너무 쉽게 예상되는지, 투구 메커니즘이 흔들리는지, 단순히 이제 못 쓰는 투수다로 끝내면 발전은 없습니다. 한번 분석당했다면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리고 로블레스키가 다음 등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면 그때는 로테이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다저스는 한 선수의 성장만 기다려줄 만큼 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펜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 선발에게 요구되는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5이닝, 가능하면 6이닝, 경기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실점. 그 선을 반복적으로 넘지 못하면 팀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타니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원문에서는 무릎 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정확한 현재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단기 성적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날 결승점 과정에서 전력 질주했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4타수 무안타라고 해서 갑자기 기량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타니에게 필요한 건 매 경기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월까지 건강하게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저스 역시 오타니가 모든 경기를 해결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강팀의 구조가 아닙니다. 오타니가 쉬어도 이기는 팀, 야마모토가 등판하지 않아도 이기는 팀, 마무리가 하루 쉬어도 다른 투수가 새 아웃을 잡는 팀, 그런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오래갑니다. 이제 다저스는 홈으로 돌아가 로열스와 다음 시리즈를 치른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냐보다 경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선발이 5회 이전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출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타니 한 명에게 득점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불펜이 리드를 잡은 뒤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한 번 이긴 뒤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집중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다저스가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7연패를 끊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번 이긴 것을 두 번으로 만드는 것, 두 번을 세 번으로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팀은 다시 자신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한 번 이기고 다시 지면 연패 숫자는 사라져도 불안감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2대4 패배는 그냥 평범한 1패가 아닙니다. 전날의 극적인 승리가 진짜 전환점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시험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야마모토가 던지는 날에만 이기고 오타니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야만 승리하는 팀이라면 10월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다저스의 진짜 반등은 그 두 사람이 평범한 날에도 다른 선수들이 승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8월 1승 7패, 3연속 시리즈 루징, 7연패는 끝났지만 아직 반등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열스와의 다음 시리즈에서 다저스는 다시 팀으로 이기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마모토가 만들어낸 한 번의 극적인 승리만 남긴 채 8월의 침체가 더 길어지게 될까요?